경인방송 상쾌한 아침 원기범입니다. 월요일 3부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의정중개탑 시간인데요. 오늘 미리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의 신년 계획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민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민경원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연초인데 애청자 여러분들께 덕담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도민 여러분, 임진년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좋은 일이 많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경기 침체와 또 물가 상승 등으로 도민들에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올 한 해는 도민 여러분 모두가 영호의 힘찬 기운을 받아서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근심 걱정이 없는 살만한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거 좀 실천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작년 한 해 경기도의회를 좀 평가를 해보신다면 어떨까요? 네, 지난 한 해는 여소야대 전국에서 저희 한나라당은 다수당을 견제하고 또 소수당임에도 불구하고 도민이란 정책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예. 예, 저희 지난해 경기도의회의 중요한 현안들로서는 여야 간의 초등학교 학교급식과 고교 수업료 지원 문제, 또 의원 보좌관제, 국비 지원 예산 삭감과 민생 정책인 도민안방 민원전철 365 등이었습니다. 예, 특히 그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 어렵게 확보하여 국비로 내려온 민생 예산을 도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이죠, 그게? 고양 일산 대곡역 복합 환승센터와 또 여주 남한강 가을 축제 예산이었습니다. 이게 국비로 내려온 건데 도의회에서 삭감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로부터 상당한 그 반발이 있었고요. 예. 정말 그 도의회에서 안타까운 그런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못 막으셨군요, 한나라당에서.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소수당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민원전철 365하고 도민안방 서비스, 저희가 보도도 해드렸는데, 요것도 많이 삭감이 됐다면서요? 네, 이 민원전철 365와 도민안방 서비스는 국내적으로 벤치마킹 대상일 정도로 성공적인 서비스인데도 불구하고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김문수 지사님의 대표 사업이라는 이유로 이 삭감된 것도 안타까운 부분이었죠. 네. 자, 올 총선 이제 4월에 있는데 의회 의장단 대표단 구성을 새로 짜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최종 사퇴 시한이 지금 멀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의장님을 비롯한 10여 명이 총선 출마를 위하여 사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올 7월 후반기 원 구성까지 약 6개월간 공백이 생기게 될 것 같은데요. 예, 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단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직무대행 체제를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선출할 것인지 양당 간 아직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최종 의원직 사퇴 기한은 공직선거법 제53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1조에 의거해서 1월 12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흘 남았군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이후에 원 구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자리가 비게 되니까 보궐선거를 또 나중에 치게 될 텐데 그 결과에 따라서 도의회의 운영 방향이 좀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 자세한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일단 사퇴한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들이 새로 이제 각 당에서 구성되는 여부에 따라서 아마 새로운 방향이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 사회, 전반에 걸쳐서 복지에 대한 화두가 상당히 이제 뜨겁지 않습니까, 논란이요? 네. 이제 이게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이건데, 한나라당, 도 차원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 정리가 좀 되셨나요? 네, 사회 양극화의 심화로 복지 확대 욕구가 드러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예, 복지정책에서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의 문제는 복지 철학과 복지 정책의 효율성이라는 두 측면에서 중심을 잡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한정된 복지 예산으로 가장 어렵고 힘든 분들부터 보살펴야 한다는 입장과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될 수 있는 것인데요. 예, 중요한 것은 최근 그리스 사태에서 보았듯이 방만하고 무분별한 복지 확대는
국가 재정의 심각한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 정책의 사안과 성격에 따라 선택적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를 취하는데 사회적 약자들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해서는 안 되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해쳐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 지원을 강화해 나가면서 세 부담도 고려하고 네. 또 국가 재정을 살피는 맞춤식 복지 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화제를 좀 바꿔볼게요. 지금 그 네. 도의원도 좀 정당 공천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정당 공천을 받으면 받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냉철히 얘기하면 선거구제는 지역주의를 바탕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당 체제와 정치인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으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치권은 물론 각계각층의 충분한 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네. 네, 또 도의원 정당 공천의 필요성 여부를 포함해서 총론적으로 제도의 개선에 대해 동의는 하나 강론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아마 우리나라 민주주의 변천 과정이나 성숙한 국민의 정치의식 등을 고려해서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미래를 내다보며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일각에서는 정치와 정치인의 모태가 되는 정당이 책임지고 또 국가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정당 책임 정치 구현이 필요하다며 정당 공천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하지만은 예.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정당의 역사가 짧고 또 분당이나 통합 등 잦은 변화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상황에서 정당의 공천에 대해 의구심과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예, 양측 모두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뭐가 더 좋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네. 우리 높은 국민의식을 고려해서 정치 발전과 또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론 수렴 과정을 종합적으로 거쳐야 할 것 같고요. 네. 예, 아무튼 대한민국의 통합을 이루어내면서 우리 현실에 맞는 제도가 잘 마련되리라고 봅니다. 네. 이 문제는 뭐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뭐 그런 네. 입장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네. 자,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그 의회의 인사권 그 독립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 이제 이런 걸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대해서도 몇 해 전부터 계속 이제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새해는 어떻게 뭐 요 부분 좀 해결이 되겠습니까? 네. 모든 국민들이나 우리 또 도민들께서 아시다시피 의회는 네. 조례 제정 개정과 함께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의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단체장이 행사하도록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의원을 보좌하고 있는 사무처 공무원들이 집행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결국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의회의 기능이 제약을 받고 있는 셈이죠.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는 우리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 모두 뜻을 같이 하고 있고 예. 또 작년의 경우에도 정부와 국회에 인사권 독립을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위해서는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그 의견을 같이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뭐 잘 얘기가 안 됐는가 봐요. 예, 아직도 이제 그 국회에서는 저희들 지방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나 차후에도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의원 보좌관제에 대해서는 네. 아직 그다지 많은 관심을 갖는 부분이 없는 것 있어서 부족한 것 같죠. 같습니다. 예. 지금 저 유급보좌관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인천시 의회에서도 이걸 네. 상당히 강하게 추진하고 예산도 지금 뭐 확보라고 했는데 네. 이 정부에서 반대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도 그렇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지방자치도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반면에 지방자치 환경이나 제도는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죠. 지방의회의 환경도 이와 마찬가지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인사권 독립과 더불어 의원 보좌관 제도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이거든요. 활발한 연구활동과 정책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더욱 전문화된 의정활동을 펴기에는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좌관제는 의원들이
도민을 위한 보다 좋은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부를 감시하고 감독하는 데 철저를 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도 전문 보좌관제를 도입해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고요. 네. 또한 현재 지방의회 보좌관제는 위법의 문제가 있어 법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나라당은 먼저 법령 개정 후에 의원 보좌관제가 실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죠. 그렇군요. 자, 오늘 그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의원 친선연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제 해외 교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관광성 아니냐 이런 네. 지적이 제기가 되는데 여기는 어떤 의견이세요? 네, 의원 친선연맹의 역할은 외국 지방의회와의 교류를 통하여 상호 간 지역 발전과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예. 현재 경기도 의회는 일본 가나바현을 비롯해서 6개 지역과 친선연맹을 맺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부 의원 친선연맹이 관광성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사실 경기도 의회 의원 친선연맹은 그동안 의회 발전과 또 상호 협력을 위해서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 만큼 경기도 발전과 또 의회 발전을 위해서 저희 의원들이 좀 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친선연맹이 되도록 앞으로 더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네, 꼭 필요한 일이라면 정말 잡음이 나지 않게끔 네. 이제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기도 의정중개탑이었습니다. 경기도 의회 민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이었습니다.